everyone. 자, 오늘도 즐겁게 정보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소프트웨어의 사용 권리에 대해 배울 건데요. 4월달에 여러분과 이미 소프트웨어의 중요성에 대해 배우기는 했는데 잠깐 복습 한번 해볼까요? 현대 사회는 정보 사회에서 스마트 사회로 바뀌고 있는데 소프트웨어는 스마트 사회의 핵심 기술로서 인간의 감정, 건강, 생활 환경에까지 밀접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스마트 사회는 네트워크 협력, 스마트 기술을 바탕으로 유연성과 창의성이 중요시되는 인간 중심의 사회를 말합니다. 최근에는 모든 산업 분야와 날씨 예보, 가전제품, 스마트폰 등 우리의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곳에 컴퓨터가 사용되면서 소프트웨어의 중요성과 영향력은 더욱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그림은 소프트웨어를 활용한 생활 모습처럼 소프트웨어는 사용자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인간 중심의 생활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로 발전하여 사회 및 경제 환경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런 소프트웨어에도 저작권이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소유권은 저작권자의 것이므로 허락 없이 불법으로 내려받아 사용하시면 안 돼요. 교과서 30페이지를 한번 볼까요? 30페이지에 사용 권리에 따른 소프트웨어의 종류에 대해 나와 있습니다. 먼저 상용 소프트웨어는 돈을 주고 사는 프로그램을 뜻하는데요. 예를 들자면 윈도우 10, 한컴 오피스, 엑셀, 파워포인트, 포토샵 등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쉐어웨어인데요. 일정 기간 동안 무료로 사용하거나 일부 기능만 사용한 후에 계속 사용을 원하면 돈을 주고 구입하는 소프트웨어를 쉐어웨어라고 합니다. 쉐어웨어의 예로는 한컴 오피스 평가판, 백신, 플래시 평가판 등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프리웨어, 즉 무료 소프트웨어입니다. 주로 개발회사나 개발자가 프로그램을 홍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많이 제공하긴 하는데요. 개인은 무료로 사용할 수 있지만 기업이나 학교에서는 돈을 주고 사용해야 하는 것들도 많아요. 대표적인 프리웨어로는 알송, 알집, 아리앗, V3, 오캠 등이 있는데요. 이 소프트웨어들은 개인적으로 사용 시엔 무료지만 학교에서 사용하려면 돈을 지불하고 구입을 해야 한답니다. 학교에서 구입을 하지 않고 무단으로 사용하게 되면 불법으로 사용한 것이므로 벌금을 물을 수도 있어요. 마지막으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다른 말로 공개 소프트웨어라고도 하는데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도 누구나 무료로 사용할 수 있지만 여기에 소스 코드까지 공개하여 누구나 코드를 수정하여 재배포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입니다. 소스 코드 공개에 대해 좀 더 쉽게 설명하자면요. 유명한 맛집이 있잖아요. 그 맛집의 비법을 하나부터 10까지 전부를 모든 사람에게 공개하는 것과 같은 뜻입니다.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대표적인 예로는 리눅스, 구글 크롬, 안드로이드 등이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애니메이션 잠깐 보겠습니다. 해리포터 영화를 패러디한 애니메이션이에요. 나 해리! 네? 너 이번에 개발한 MP3 프로그램에 소스 공개했어 안 했어? 네? 과장님 잘 모르시는구나. 그거 공짜로 쓸 수 있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로 만든 거예요. 잘 모르시나 본데 오픈소스 소프트웨어가 뭐냐면 무료로 받을 수 있는 소스 코드로서 누구나 공짜로 이용할 수 있는 과장님 왜 이러세요? 네가 그렇게 모르고 쓰는 바람에 제품 전부를 이퀄하게 생겼다고.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올 때까지 회사에 얼씬도 하지마. 정직이야. 복두만 내가 뭘 어쨌다고 정직이야. 뭐야? 인상이 참 좋으시네요. 뭐야 이젠 도를 아십니까요? 저 그런 관심 없어요. 그게 아니라 멀리서 지켜보자니 이게 필요하신 것 같아서. 자, 언제든지 찾아오십시오.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때문에 정직당했냐고? 잘 나가고 싶냐고? 당연하지. 뭐야,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학교? 완전 날 위한 거잖아. 한번 가볼까? 근데 여기서 뭘 하라는 거야?
혹시 당신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학교에 가려고 온 거야? 네, 그런데요. 아, 혹시 당신도? 우아하니 삽질 좀 한 모양이지. 난 당신과는 차원이 달라. 우리 아빠가 바로 빌 게이츠의 사돈의 팔촌의 친구의 사촌의 당숙의 고모의 친구의 친구라고. 그게 뭐? 사고 쳐서 이곳에 온 너랑 경영 수업을 받으러 이곳에 온 나는 본질적으로 다르단 말이다. 알았냐 이 겉절아. 형씨, 초연인데 말이 너무 지나친 거 아니야? 그리고 아까부터 왜 반말이야? 저 사람은? 조용.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학교에서는 그동안 우리가 강구하고 있던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에 대한 모든 것을 배울 수 있는 최상의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그럼 기본적인 질문부터 하겠습니다. 도대체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란 뭘까요? 공짜 소프트웨어요. 아하, 틀렸어요, 노은씨. 나혜리 씨군요. 말씀해보세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란 소스 코드를 자유롭게 쓰도록 공개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란 소프트웨어의 설계도에 해당하는 소스 코드를 인터넷 등을 통해 무상으로 공개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누구나 그 소프트웨어를 자유롭게 사용하고 복제, 배포, 수정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소스 코드를 공개해 유용한 기술을 공유함으로써 전 세계의 누구나가 자유롭게 소프트웨어의 개발, 개량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우수한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된다는 생각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는 64개에 달하죠. 그 시초는 80년대 리처드 스톨만이 설립한 SFS에 의한 자유 소프트웨어 운동입니다. 아직 오픈소스에 대한 개념이 생기기 전 이들은 소프트웨어의 자유로운 복제, 배포, 수정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자유 소프트웨어 운동을 펼쳤죠. 이들의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은 90년대입니다. 인터넷의 발달과 함께 리눅스가 오픈소스로서 널리 보급되었고 IBM과 선과 같은 회사들도 자유 소프트웨어에 대한 지원을 시작하게 된 거죠.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생겼죠. 대표적인 예가 저기 있는 나혜리 씨입니다. 나혜리 씨는 MP3 프로그램을 개발하면서 GPL로 배포된 리눅스를 사용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요. 그런데 개발한 프로그램의 소스 코드를 공개하지 않았죠. 말씀하셨듯이 리눅스는 무료로 수정, 복사, 배포할 수 있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라고요. 근데 왜 우리 소스 코드를 공개합니까? 그게 바로 나혜리 씨가 이곳에 오게 된 이유입니다. 리눅스는 GPL로 배포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입니다. 라이선스법에 따르면 GPL 라이선스를 따르는 소프트웨어를 이용해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개발해 배포하면 그 소프트웨어의 소스 코드를 공개해야 합니다. 나혜리 씨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도 소스 코드를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부 리콜하게 된 겁니다. 너무 기죽어 할 필요는 없어요, 나혜리 씨. 나혜리 씨뿐만 아니라 많은 기업들이 이런 실수를 하고 있으니까요. 가장 대표적인 예가 MP3 업체인 레인콤입니다. 레인콤은 아이리버 PMP 제품 시리즈에 GPL로 배포된 프로그램을 사용했는데 소스 공개를 하지 않았다가 GPL 빌로 액션.org 운영자인 벨트에 의해 소스 공개를 요청받아 해당 제품의 소스 코드를 공개한 바 있지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인터넷 전화로 유명한 스카이프도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함부로 사용했다가 곤혹을 치른 바 있습니다. 이 회사 역시 자사의 SMC 네트워크 VoIP 전화기에 벨테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GPL 2.0으로 배포된 소프트웨어 2개를 포함한 리눅스 운영체제를 사용했죠. 그런데도 스카이프는 이 제품의 소스 코드를 공개하지도 않았고 GPL 라이선스 문구를 붙이지도 않았습니다. 이를 안 벨테는 지방법원에 스카이프를 고소했고 승소했습니다. 이렇게 오픈소스에 대한 법적 분쟁이 끊이지 않는 것은 나혜리 씨처럼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에는 저작권이 없다고 생각하는 잘못된 인식 때문입니다.
비록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는 핵심 기술인 소스 코드가 공개되어 있지만 저작권과 라이선스 규칙이 있으며 이를 어기면 법적 책임도 져야 합니다. 그래서 1998년 오픈소스라는 새로운 정의가 만들어졌고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활성화와 인증을 담당하는 OSI가 결성되게 된 것입니다. OSI에서는 자유로운 재배포의 허가, 파생 소프트웨어 배포의 허가, 개인이나 집단의 차별 금지, 적용 분야 제한의 금지 등 10개 항목으로 된 기준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에 중고에서 OSI가 인증한 소프트웨어 라이선스에는 OSI의 인정 마크가 부여됩니다. 자, 오늘은 기숙사로 가서 쉬시고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에서의 첫날을 편안하게 보내세요. 애니메이션 잘 보셨나요? 이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 중 대표적인 소프트웨어가 리누스 토르발스라는 핀란드 대학원생이 개발한 리눅스라는 운영체제입니다. 이 리눅스 소프트웨어의 오픈소스를 기반으로 뭐가 만들어졌냐면 여러분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아이폰을 제외한 휴대폰에 설치되어 있는 운영체제인 안드로이드가 만들어졌습니다. 안드로이드는 알고 계시죠? 여러분의 휴대폰에서 가끔 가다가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한다고 알람이 뜨고 소프트웨어를 실시하면 녹색 로봇 같은 게 나오면서 설치되잖아요. 그게 안드로이드 운영체제인데 이 안드로이드는 구글에서 개발했어요. 아이폰 운영체제는 iOS라고 하는데 그건 애플사에서 개발한 운영체제고요. 여기서 꿀팁 하나. 이 안드로이드 버전에 대한 재미있는 이야깃거리가 있어서 잠깐 얘기해 드릴게요. 선생님이 화면에 안드로이드 버전에 따른 이름, 즉 네이밍을 쭉 써놨는데요. 1.0 버전부터 9.0 버전까지 보면서 공통점이 뭔지 느끼셨나요? 우선 안드로이드 버전별 소개부터 해드리겠습니다. 잘 들어주세요. 2008년 9월에 발표된 안드로이드 1.0 버전의 이름은 애플파이 혹은 아스트로보이라고 지었고요. 2009년 2월에 발표된 안드로이드 1.1 버전의 이름은 바나나 브레드, 2009년 4월에 발표된 1.5 버전의 이름은 컵케이크, 1.6 버전은 도넛, 2.0 버전은 이클레어, 2.2 버전은 프로에어, 2.3 버전은 진저브레드, 3.0 버전은 허니콤, 4.0 버전은 아이스크림 샌드위치, 4.1 버전은 젤리빈입니다. 화면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미국에 있는 구글 본사에는 이렇게 안드로이드 버전별 모형물을 세워놨어요. 사진으로 보기엔 작아 보이지만 실제 크기는 사람보다 훨씬 더 크답니다. 젤리빈 뒤에 아이스크림 샌드위치도 보이죠? 4.4 버전은 키캣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초콜릿 키캣, 그거 맞습니다. 5.0 버전은 룰리팝, 6.0 버전은 마시멜로고요. 7.0 버전은 누가인데요. 이 누가는 뭐냐면 초코바 자유시간이나 핫브레이크처럼 다양한 견과류에 꿀을 넣어 만든 쫀득하고 달콤한 디저트입니다. 8.0 버전은 오레오, 9.0 버전은 파이예요. 여기까지 1.0 버전부터 9.0 버전까지 16개의 안드로이드 버전을 알려줬는데 공통점 찾으셨나요? 네, 맞아요. 디저트 이름이에요. 구글에서 사용자들에게 친근감을 느끼기 위해 디저트명으로 네이밍을 했는데요. 여기서 더 놀라운 사실 하나. 혹시 눈치채셨나요? 지금까지 알려드린 안드로이드 버전은 A부터 P까지 알파벳 순이었어요. 원어민 발음으로 한번 들어볼까요? Hi, this is Clara. Apple pie, banana bread, cupcake, donut, eclair, froyo, gingerbread, honeycomb, ice cream sandwich, jelly bean, Kit Kat, lollipop, marshmallow, nougat, Oreo, pie. 클라라 영어 발음 좋죠? P까지 했으니까 이제 키 차례인데요. 2019년 8월 21일 구글은 버전 10부터는 디저트 이름으로 네이밍하는 것 대신 운영체제 버전의 숫자를 네이밍으로 사용하기로 했대요. 그 이유는 여러 문화권마다 같은 단어라도 발음이 다르고 경우에 따라선 스펠링의 차이도 있어서라네요.
그래서 2019년 9월에 나온 버전명은 안드로이드 10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한 종류인 안드로이드 이름과 관련된 이야기 흥미로우셨나요? 자, 그럼 오늘 배운 사용 권리에 따른 소프트웨어의 종류에 대한 복습과 조금 더 깊게 배우는 심화학습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잘 봐주셔야 이따가 과제를 잘 푸실 수 있어요. 이번 시간에는 사용권에 따른 소프트웨어 분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거 이제 상용 소프트웨어예요. 상용 소프트웨어다 그러면 이제 정상적으로 이제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가 구입하는 프로그램 있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상용 소프트웨어라고 해요. 돈 내고 아예 사는 거, 프로그램 구입하는 게 상용 소프트웨어다라고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쉐어웨어다 그러면 쉐어웨어는 기능이 됐던 기간이 됐던 이런 데에 제한을 둬요. 제한을 두고 배포를 해요. 배포를 해서 이제 무료로 전부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일정 기간 동안 이제 사용해보고 마음에 들면 이제 돈 주고 살아 이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트라이얼 버전이요. 트라이얼 버전이다 그러면 이제 쉐어웨어랑 똑같아요. 쉐어웨어랑 얘랑 차이가 뭐냐면은 쉐어웨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부 기능을 제외한 대부분의 기능을 사용할 수 있어요. 대부분의 기능을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진 거고요. 트라이얼 버전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기능만 사용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서 배포하는 프로그램을 보고 트라이얼 버전이라 그래요. 그래서 얘는 일부 기능만 제한 둔 거고 트라이얼 버전은 일부 기능만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두 가지가 좀 달라요. 다르니까 얘랑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프리웨어. 프리웨어 그러면 이제 무료로 쓰는 거죠. 무료로 사용하고 배포도 가능한 그런 프로그램이 이제 프리웨어예요. 얘는 이제 주로 인터넷상에서 우리가 주로 많이 다운받죠. 그 다음에 이제 공개 소프트웨어예요. 공개 소프트웨어는 얘도 이제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하고 무료로 쓸 수 있는 프로그램이 공개 소프트웨어예요. 프리웨어고 공개 소프트웨어고 둘 다 무료긴 무료인데 얘랑 차이가 뭐냐? 얘는 공개했다라는 거예요. 이 프로그램을 개발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어떻게 개발했는지 그 소스를 공개한 거예요. 소스를 공개했기 때문에 그 소스를 누구든지 수정하고 재배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정도 하고 재배포도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보고 공개 소프트웨어라고 해요.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 리눅스라는 그런 운영체제가 있습니다. 우리 윈도우 같은 운영체제인데 리눅스라는 이 운영체제가 공개 소프트웨어예요. 프리웨어 같은 경우는 이제 그냥 프로그램만 이제 무료로 쓸 수 있게 그렇게 제공해 주는 거고 얘는 이제 개발할 때 그때 소스 있죠. 공개하지 않아요. 그래서 소스를 공개했냐 안 했냐 그 차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데모 버전이요. 데모 버전이다 그러면 얘는 홍보할 목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기간이 됐든 기능이 됐든 그런 곳에다가 이제 제한을 두고 배포하는 프로그램을 보고 데모 버전이라고 해요. 여기서 중요한 말은 목적이 뭐다? 홍보 목적이다. 그 다음에 이제 알파 버전, 베타 버전이요. 알파 베타는 뭐냐? 내가 만약에 우리 회사에서 프로그램 하나 개발했어요. 개발했을 때 개발이 끝나고 나면 이제 오류가 있나 없나 테스트를 해야죠. 그때 이제 제작 회사 내에서 회사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테스트할 목적으로 제작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보고 우리가 알파 버전이라고 하고요. 베타 버전이다 라고 하게 되면 얘는 뭐냐? 일단은 우리 회사에서 알파 버전을 만들어서 테스트를 했어요. 그랬더니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아. 그때 이제 테스트할 목적으로 일반 사람들한테 공개해서 오류를 찾는 그런 버전을 보고 베타 버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랑 두 개 차이는 둘 다 테스트할 목적이에요. 테스트할 목적인데 회사 내부에서 테스트를 하냐 일반인들에게 공개해서 테스트를 하냐 그게 이제 다른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뭐가 먼저 돼야 된다? 알파 버전이 먼저 이루어지더라. 얘는 베타 버전 하기 전에 미리 하는 거요. 그 다음에 이제 패치 버전이다 그러면 패치 버전은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이미 제작돼서 배포된 그런 프로그램들 있죠. 그런 거에 이제 오류 수정이 됐든 성능 향상이 됐든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일부 파일을 변경해 주는 거. 그게 패치 버전이요. 그래서 여기서는 중요한 말이 오류 수정이나 성능 향상 요 말이 이제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벤치마크 테스트라는 게 있습니다. 얘는 하드웨어가 됐든 소프트웨어가 됐든 얘는 성능을 검사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거예요. 성능을 검사하기 위해서 이제 실제로 이제 사용되는 그런 조건이 있죠. 그거랑 똑같이 처리 능력을 테스트하는 걸 보고 벤치마크 테스트라고 합니다. 얘는 이제 주로 자동차 성능 검사다라고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번들 프로그램이요. 번들 프로그램이다 라고 하게 되면 하드웨어가 됐든 소프트웨어가 됐든 그런 걸 우리가 샀어요. 구매했어요. 구매했을 때 이제 무료로 끼워주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그런 프로그램들을 보고 우리가 번들이라고 합니다. 우리 화장품 사면 샘플로 막 조그만 거 화장품 막 나눠주죠. 그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사용권에 따른 소프트웨어 분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오늘은 여기까지 배우겠습니다. 혹시 궁금한 사항 있으면 1대1 대화 남겨주시고요. 오늘도 당연히 과제 있는 거 아시죠?
오늘 배운 내용으로 테스트를 만들어 놨으니 꼭 시험에 응시해주세요. 다음 시간에는 저작권과 관련된 재밌는 만화를 보여드릴 테니까 기대해주세요. 오늘 수업 듣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